네, 2023년도 연금개혁이 굉장히 많은 뉴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기초연금도 포함되어 있죠. 네,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연금개혁에 있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한 정부 국책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로 이야기하는 이 현행 유지론의 반대각을 세운 건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가 있었죠. 네, 보험료율 15%는 서로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소득 대체율, 네, 얼마를 줄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5%로 가닥이 잡혔다,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소득 보장에서 갈렸습니다. 네, 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이 민간자문위원회는요, 단일화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 단일화를 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 보장에서 갈렸거든요. 네,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는 서로 합의가 되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얼마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A안이 있었죠. 이거는 현행대로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는 안 된다. 40%로 고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은 B안은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15%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이견이 생겨가지고 이건 합의가 되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위원장들이 여기에 이 중재안을 내놨었지만은 이 민간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팽팽해가지고요. 이거는 끝내 단일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네, 두 가지 안을 국회 연금특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이 개혁 주요 내용을 보면요. 합의된 내용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그리고 가입 연령, 또 기초연금 40만 원. 네, 이것은 서로 합의가 되었었다고 지난번에 또 방송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인데요. 이거는 현행 9%에서 순차적으로 15%까지 상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이 재정 고갈 문제가 생겨가지고 현재 미래 세대들은 그 65세가 돼도 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 안정화가 필요해서 15%까지 올리는 것. 네, 여기에는 서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상향하는데도 서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현행 국민연금은요, 이 59세까지 납입을 하게 돼 있어요. 60세가 정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59세까지 납입을 하고 60세에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국민연금을 타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도 수령 시기가 점차 늦어져서 65세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연령, 네,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재정 안정화 차원의 기여가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기초연금 40만 원이 또 합의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여야,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현재 대표가 서로 주장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4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서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지급 대상은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소득 하위 70%에 이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죠. 네, 이거를 지금 65세 40%, 75세 100%. 네, 이거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기초연금이 40만 원 인상되는 것은 이제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이 정부 국책기관에서는요,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네, 이것이었는데요.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이 40%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강조를 해왔던 거고요. 또 소득보장, 지금 이걸 가지고 너무 적다. 소득보장을 강화했던 50% 올려야 된다는 것은 이게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 정부 국책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85년을 가면은 노인열의 셋은
빈곤하지. 그러니까 30% 이상이 아직도 빈곤율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금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네, 국회 연금특위 소득 대체율에 현행 유지를 해야 된다.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것이 현재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이 인상을 해야 된다는데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국민연금연구원은 네, 정부의 국제기관입니다. 네,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정부에서 발령을 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빈곤율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 표를 보면요. 처음에는 약간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네, 뒤로 가면서 다시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나리오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요 세 개를 합친 것을 가지고 네, 데이터를 뽑았는데 네, 결국 이렇게 소득대체율 현행 40%를 유지한다면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공적 이전 소득 비중이 원인인데 이 국민연금의 실직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주장하는 것은 기초연금을 100% 지급을 하고 40만 원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경제 순위로 보면은 우리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예, 10위 정도를 현재 랭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인 빈곤율은 가장 꼴찌죠. 네, 이 기초연금도 지금 하위 소득 70%를 지급하는데 지금 100% 그리고 40만 원 인상이 결국 이 공적 이전 소득 우리나라는 이 GDP 대비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이 비율이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선진국은 7%에서 8%가 노인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이 지원 강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요, 이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실질 소득 대체율,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 동안 냈는데 얼마를 받을 거냐, 이거를 높여야 하는 이유로서 노인 빈곤율이 절대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오히려 심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정 안정을 할 거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거냐. 네, 두 마리의 토끼라고 그랬었죠. 그렇다면 재정 안정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노후소득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단 말인가.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재정 안정 쪽을 보면요. 재정 안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율 인상이죠. 네, 이거는 최대 15%까지 네,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은 18.3%를 지금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는 조금 더 조정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가입 연령이죠. 네, 가입 연령, 납부 연령입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몇 세까지 낼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것도 64세로 거의 합의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죠. 선진국을 보면요. 이것도 64세에서 67세까지 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급 연령입니다. 그럼 몇 세부터 지급할 거냐. 현재 우리는 65세죠. 네, 그런데 이거를 67세에서 68세로 조정하자는 것도 거의 합의가 됐죠. 네, 이것도 선진국도 67세에서 68세로 합의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것들은 네, 더 많이 떼고 공제를 하고 더 늦게까지 납부를 하고 더 늦게 지급을 하는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정 안정 쪽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들이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토끼죠. 노후소득 보장을 그럼 강화할 수 없단 말인가. 이 노후소득 보장은 현재 이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 50%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초연금 상향을 해야 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32만 3,18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입니다. 이거를 100%에 40만 원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민주당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재정 안정 쪽은 주로 정부와 국민의힘, 노후소득 보장 강화는 주로 민주당. 이 두 마리 토끼를 서로 잘 가두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묘책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금 특위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신들이 할 일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이 연금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재정 안정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거는 바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당신들의 몫입니다. 당신들은 세비를 받으면서 이런 것을 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은 어쨌든 정부와는 반대각을 세운 정부 국제기관의 보고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부 국제기관에서도 우리나라 이 노후소득 보장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죠. 재정 안정도 하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묘수와 묘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